안녕하세요. 주루셉의 줄리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를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육아서나 자녀 교육서를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서를 정말 많이 읽고 또 도움도 많이 받았었는데, 또 제가 오랜만에 제가 그 읽어왔던 지금 책장에 꽂혀있는 그 수많은 육아서를 이렇게 쭉 둘러봤더니 제가 한 번 읽고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는 그런 육아서가 있는 반면, 같은 책인데도 수시로 여러 번 그 반복 독서를 했던 그런 책으로 좀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5년 전에 처음 읽고 그 후로도 정말 수시로 반복해서 읽고 또 주위에 추천이나 선물도 많이 했던 최승필 작가님의 공부머리 독서법,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 바로 그 문해력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함께 이 영상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거의 태어나자마자 책육아를 해오던 엄마였는데, 특히 저희 아이가 유아기 시절이 이 책육아에 있어서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매일 막 몇 시간씩 이 책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시기였는데요.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니까 말 그대로 이제 학령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서도 이렇게 변함없이 책육아를 해오고는 있었지만, 이게 유아기 때처럼 더 이상 그 마음이 막 여유롭지만은 않더라고요. 아이가 1학년만 돼도.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책만 읽혀도 되는 건지, 학원은 최소 한두 개는 알아봐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저희 아이가 그 초등학교 시작했을 때는 막 고민이 되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저도 주위와 비교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불안해하던 그런 때였는데, 그 고민 속에 마침 이 책 제목이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솔깃하게 다가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읽게 된 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고민하던 딱 그 시기에 읽은 덕분에 제가 저희 아이에게 초등 이 5년 동안 공부 관련 사교육은 시키지 않고도 또 독서를 이렇게 놓지 않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정말 확실한 이유가 되어졌던 책이거든요. 자, 요즘은 아이들 공부에 있어서 이 문해력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문해력을 키우는 학원을 또 따로 다니는 아이들이 생길 정도로 이 문해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근데 너무 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책 읽기잖아요. 국어학원, 논술학원에서 이 문해력을 마케팅 전략으로 이제 엄마들에게 여러 수업을 또 준비하고 홍보하고 또 결국 지갑을 열게 하고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딱 그냥 정리해서 보면 문해력을 키우려면 책을 잘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아이들 책을 잘 안 읽으니까 이 학원을 보내서라도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엄마들이 결국 이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으실 텐데, 학원에서 읽든 집에서 읽든 이 문해력을 확실히 키우시려면 이게 빠지면 절대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게 무슨 문해력과 상관이 있냐 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재미인데요. 아이가 집에서 읽든 학원에서 수업을 위해서 읽든 이 책을 읽을 때 재미를 못 느끼면서 읽잖아요. 그럼 사실 문해력은 거의 안 생긴다고 보셔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가 책 읽기를 이제 매일 이렇게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습관적으로 책은 손에 쥐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엄마는 또 그런 모습을 이제 매일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우리 아이는 그래도 매일 책도 읽고 내가 책 읽으려 했을 때도 이렇게 별소리 없이 책을 잘 읽네, 책을 좋아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케이스의 아이들 중에 초등 한 고학년 이후부터 국어 성적이 이제 잘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다른 과목들도 이제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이런 아이들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 아이는 꾸준히 몇 년간 집에서 책을 꽤 많이 읽어온 아이고, 또 책 읽으라면 군소리 없이 잘 읽어온 아이인데 왜 갈수록 이 국어 성적이 떨어지고 또 심지어 다른 과목들까지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지? 이렇게 걱정이 되실 거고, 그러다 보면 책과 문해력은 별로 상관이 없네, 책을 많이 읽어도 안 되는 애는 안 되는 애네, 이제 이렇게 잘못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 중에 결국 성적이 떨어지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최승필 작가님의 이런 그 수업 상담을 하러 온 대부분의 아이들을 검사해 보면
그동안 책을 얼마나 잘못 읽었는지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잘못 읽었다라는 의미는 아이가 책에 대한 재미를 못 느낀 채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훑어읽기 식으로 속독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책, 저 책을 이렇게 막 산만하게 그냥 좀 다독만 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런 경우는 엄마가 봤을 때는 아이가 그동안 책도 꽤 많이 읽어왔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다라고 착각을 했지만, 이런 아이들의 이제 언어 능력을 검사해 보면 또래 학년들보다 결과가 훨씬 이제 못 미치게 나오고, 그럼 이제 엄마는 독서랑 문해력은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잘못된 이상한 결론을 내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독서와 문해력은 매우 깊은 관련이 있고요. 여기서 관건은 아이가 재미를 느끼면서 책을 읽었는지 아닌지가 바로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이에요. 아까와 같은 아이들은 이 책을 읽는 동안 재미를 거의 못 느낀 채로 이렇게 몇 년간 엄마가 책 읽으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 이제 읽어온 건데, 이게 뭐 성격 탓인지 아니면 엄마가 책 읽고 나면 이제 뭔가 해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보상을 위해서라든지 이제 반항은 하지 않고 읽긴 읽어왔는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읽다 보니까 문해력이나 언어 능력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저학년 수준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모든 공부가 뭐 국어 과목은 물론이겠지만 문해력이 없으면 이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 글자의 의미를 아이가 읽지 못해서 어느 순간부터 공부의 한계에 이렇게 딱 막힐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문해력을 갖춘 아이들이 2시간 정도 안에 끝낼 그 분량의 공부를 문해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글자의 그 의미를 알아내느라 몇 시간씩, 정말 몇 배를 더 이렇게 시간을 써야 되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고 진도는 잘 안 나가니까 당연히 공부에 재미가 없고 성적은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많이 읽고 안 읽고를 떠나서 우선 재미있게 푹 빠져서 읽을 수 있는 책 하나를 먼저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엄마가 이 자녀들에게 권장 도서만 자꾸 권하는 건 아닌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에게 자꾸 권장 도서만 이게 사주고 읽으라고 한다면 아이가 책의 재미를 느낄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을 거예요. 권장 도서가 정말 좋은 책인 건 맞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이 건강에 좋은 거라고 매일 밥을 차려줄 때마다 뭐 굽지도 않고 튀기지도 않고 무조건 막 반찬을 삶거나 데치거나 이렇게 해서 간은 심심하게 하고 막 채소 나물 반찬만 해서 준다면 아이가 밥을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독서는 우선 아이들이 할 때 특히 재미가 있어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이 재미를 느끼는 과정에서 문해력이 이제 오르는 거기 때문에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권장 도서를 무조건 읽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을 찾기 위해서는 아이가 직접 책을 이렇게 고르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단 이때 학습 만화는 이 최승필 작가님은 별로 권장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학습 만화 이 구성 자체가, 만들어지는 그 구성 자체가 문해력을 키우는 데는 이제 맞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해력을 기르기 위한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학습 만화를 제외한 그런 책 중에서 아이가 책을 직접 고르고 또 읽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점이나 도서관에 아이랑 같이 가셔서 아이가 직접 책을 고르게 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서점에 이렇게 아이랑 같이 갈 시간이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같이 가기 힘들 때는 그 서점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셔가지고 아이가 책을 이렇게 둘러보게 한 다음에 장바구니에 담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책 쇼핑 시간을 일주일에 하루 날을 정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이가 좀 정기적으로 책 쇼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저희 아이에게 그런 식으로 또 책을 직접 구매하도록 해왔었고요. 그럼 아이가 이제 장바구니에 본인이 이제 읽고 싶은 책들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저도 그 중에서 또 제가 좀 마음에 드는 책으로 해서 몇 권씩 이렇게 사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가 고른 책인데도 막상 아이가 읽는 걸 보면 이렇게 시큰둥하게 읽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또 엄마 마음이 뭔가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짜증이 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아니, 네가 고른 책인데 왜 그렇게 읽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때 아이가 이거 별로 재미없어, 이제 이렇게 대답했을 때 우리 엄마들의 반응이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들께서
아니 네가 고른 건데 재미없으면 어떡해? 똑바로 안 읽어? 이 책도 하나 제대로 고를 줄 몰라.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반응을 이제 보이시면 이 아이는 책이 점점 더 싫을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앞으로 책을 고를 때에도 굉장히 주눅이 들겠죠. 이게 내가 또 책을 골랐는데 혹시나 재미가 없어서 또 재미없게 읽었을 때 엄마가 또 혼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책을 제대로 이렇게 고르는 용기도 안 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책을 고르고 사는 그 과정 자체가 또 꺼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고른 책이지만 또 재미없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아이에게 지금까지 내용이 어땠길래 재미가 없어? 어떤 상황이었어? 엄마 좀 궁금하네. 이런 식으로 약간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가 해주는 그 대답에 따라서 좀 그 상황에 맞게 대화를 이제 이어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러면 그 뒷부분은 엄마가 한번 너랑 같이 소리내서 읽어봐 줄까? 엄마가 읽어줄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좀 쿨하게 책은 재미없는 거 억지로 읽는 게 더 나쁜 거야. 솔직하게 이게 잘했어. 괜히 그 뒤에까지 억지로 읽느라 시간 낭비 안 해도 되고, 우리 또 다른 책 한번 골라볼까? 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또 너무 좋겠죠. 또 모든 게 그렇겠지만 이 책도 마찬가지로 내가 골라보고 또 내가 고른 걸 읽어보면서 이게 내가 갖고 있었던 기대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해보는 그런 경험을 자꾸 해봐야 이 고르는 안목도 커지거든요. 이런 자기만의 데이터가 경험으로 축적될수록 이 책을 잘 고르게 되는데, 책을 잘 고르는 능력이 또 곧 독서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이가 책을 고르는 안목, 또 이게 책을 잘 고르게 해주는 그런 훈련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해주시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두 번째 팁은, 엄마가 이 책의 그 초반 부분, 예를 들어서 그 책의 한 3분의 1 정도 지점까지는 먼저 아이에게 읽어주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독서가 익숙한 아이들은 책을 딱 펴서 그 책 안의 스토리에 몰입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고 하거든요. 이걸 최승필 작가님은 헬리콥터에 비유를 하셨는데, 정말 말 그대로 이 땅에 있다가 바로 이 헬리콥터는 하늘로 수직 이륙을 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책을 펴자마자 바로 그런 식으로 이 책 스토리 안에 몰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숙련된 독서가인 건데요. 그런데 아직 초보 독서자 아이들은 책을 펴서 글자부터 이제 뭐 좀 대충대충 훑어보다가 뭐 눈에 글자가 잘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그 문장을 조합하는데 좀 이렇게 어수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처음에 이제 시동을 켜고 활주로에서 서서히 이제 속도를 내고 달리다가 이제 이 서서히 이륙하는 과정처럼, 이 아이가 스토리 안에 빠져드는 그 시간이 아까 그 앞에 아이들보다 이제 시간이 그 과정이 좀 긴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두 아이에게 독서 시간을 30분씩을 줬을 때, 첫 번째 경우처럼 이 숙련된 독서가의 아이들은 정말 읽자마자 바로 이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충분히 30분 동안 독서를 하게 되지만, 이 초보 독서자의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스토리에 몰입되는 그 시간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뭐 예를 들어 이 30분 중에서 20분 정도는 아직 그 본궤도에 못 들어간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종 한 10분 정도만 이제 그 스토리에 젖어들게 됐는데, 뭐 예를 들어 하루에 매일 30분씩 독서를 하게 플랜했다. 그러면 이 아이에 따라서 똑같은 30분이라도 이 퀄리티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엄마께서 아이가 어떤 책을 시작할 때 그 책의 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직접 읽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이를 그 책의 이제 그 재미있는 지점까지 직접 데려다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가 점점 고조되는 그 지점부터는 아이가 이제 스스로 읽게 하시면서 아이가 그 책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과정을 좀 더 수월하고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데요. 보통 이 스토리 책들이 앞에 한 30-40% 정도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사건이 아직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앞에 과정에서 보통 이 초보 독서가 아이들이 앞의 내용을 이해하다가 벌써 지치고 좀 재미없어 하는 그런 모습들을 흔히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많은 책도 필요 없다고 최승필 작가님은 강조하시는데요. 이렇게 다독을 하기 이전에 아이가 책 한 권이라도 진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 책을 찾아주시는 거, 그것이 설사 뭐 엉덩이 탐정이든 뭐가 됐든 일단 학습 만화가 아니라면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마시고
마시라는 것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승필 작가님 말씀에 의하면 초등학교 때 몇 점을 받느냐는 정말 큰 의미가 없다고 해요. 그보다는 아이가 또래 연령 대비 어느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갖추었느냐가 더 중요한데, 근데 가끔은 이렇게 언어 능력이 높아도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는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아마 그 내신 공부를 따로 하지 않은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언어 능력이 낮은데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는 아이는 이 최승필 작가님께서 거의 20년 동안 아이를 가르쳐 온 그 경력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단언컨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 책 읽을 시간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유아기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시는 엄마들께서는 아이들 책 읽기가 이렇게 습관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을 찾을 수 있도록, 또 그러다 보면 독서 자체가 아이에게도 재미있는 일과가 될 수 있고, 독서는 더 이상 아이에게 공부나 학습이 아닌 진정한 독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건 물론이고, 또 이 학교 공부가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